어제 제가 잡아드린 제목 가지고 그대로 하신 거죠? 네. 이 도입부도 내가 썼던 그대로인가? 네, 조금 꾸민 거 말고 맞네. 썸네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개를 다 넣어놨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한 거예요? 네, 어떤 걸 하면 더 좋을지. 이게 더 이쁘지 당연히. 썸네일은 블로그 썸네일은 1대1로 하는 게 맞고요. 1대1로 안 하고 보통 사진 올릴 때는 우리가 4대3, 16대9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썸네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이 감각적인 텍스트 넣는 거는 어렵지 않았죠. 금방 네. 하죠. 뭐 이 정도의 썸네일이라면 나는 왼쪽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조금 아쉽다면 이제 글자가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하면 이게 모바일에서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뭐 기왕에 할 거, 아니 안 한다면 모를까 하는 거면은 썸네일은 그렇게 막 블로그에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돼요. 썸네일에 막 목매시는 분들 많은데 목맨다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썸네일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블로그에서. 물론 내가 인플루언서에 지금 현재 도전 중이다 그러면 신경 써야 되고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고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포스팅을 좀 봤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좀 빡세게 배워야 된다고. 네. 빡세게 배운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듣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런 것까지 저렇게 신경을 쓰라고 그러나?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개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안 좋게 보면 뭘 그걸 그렇게까지 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자면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먼저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네. 그렇고 하나씩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포스팅을 이렇게 쭉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완성형이에요? 네, 완성됐습니다. 완성형이다. 이대로 그러니까 저의 컨펌을 받지 않고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하면 이대로 그냥 올리는 거다. 조금 이제 아래에 뭐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달라 뭐 이런 인사말 정도는 추가할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는 그 원래 블로그에서 다른 걸 보니까 반말로 썼더라고요. 네네. 다른 포스팅도. 그래서 이것도 반말로 쓴 거예요? 네, 계속 반말로 써왔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최근 거 하나 볼게요. 보면 자, 이 어투랑 그리고 이 어투랑 많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나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말투는 꼭 세병원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 중반이고 뭐 여자고 여자인 거는 여자인 것도 상관이 있지. 20대 중반의 여자가 하는 블로그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이런 워딩에서는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원래 자기 말투대로 쓰지 왜? 그냥 뭔가 인플루언서 게시글 하면 이렇게 나와야 그래 될 것 같아요. 그거부터 버리라고. 그러면 안 돼. 뭔가 되게 전문적이 있어 보이고 No. 딱딱한 느낌? 이 반말로 쓰는 거를 떠나서 반말이냐 존댓말이냐를 떠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자. 지금 누가 이 양쪽 글을 보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전혀 다르고 전혀 몰랐다. 얘도 반말이죠. 네. 근데 특징이다. 얘도 반말이죠. 하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죠. 전문적이라는 게 꼭 이렇게 딱딱한 말투, 단아까체로 쓴다고 해서 전문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세병원이 하는 원래 말투인 거지. 그리고 저런 말투가 나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최종적인 내 결과물, 최근 포스팅만 봐서는 저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나도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말투들을 써왔었어요. 계속 바뀌어온 거야. 그래서 나는 얘와 얘의 중간선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줘도 돼요. 보여요? 내용 같죠 지금?
네. 내용 갖고 키워드 같은 거 하나도 안 뺐어요. 안 빼고 최대한 원문을 지켰단 말이에요. 많이 안 고치고. 근데 뒤 잘 보면 종결 어미들만 조금씩 바꾼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인기 만점이다. 효과도 있어요. 인기다. 이렇게만 바꿔도 지금 느낌이 확 달라지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20대 여자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20대면 20대를, 30대면 30대를, 40대면 40대를 공략하는 거, 어필하는 거, 그들이 보기에 좋은 글, 그들이 보기에 읽기 좋은 글, 계속 보고 싶어 하게 만드는 글, 그게 바로 공감대잖아요. 20대인데 40대 남자를 공략할 거야? 아니요. 이상하잖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공감이 서로 안 되고. 그러니까 20대니까 20대 여자가 읽기 좋은 그런 어투를 쓰세요. 이게 지금 그 어투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맞나요? 20대 여자가 보기에는 이 글보다는 얘가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본인 생각이 난 그래도 20대가 봐도 이게 더 좋은데? 그럼 이걸로 해도 돼요. 물어보는 거. 고민. 그러면 진님이 쓰기에 편한 건 어떤 어투예요? 편한 건 원래 제가 하던. 근데 이건 약간 과해. 그쵸. 살짝 과하고요. 오늘은 리얼 꽈배기. 그러니까 이 초성만 쓰는 게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리고 뿌시기 데이이므로 이것도 오늘은 리얼 꽈배기 이거 뿌시는 날이므로잖아요. 네. 그죠? 차라리 그렇게 쓰면 좀 나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정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적정선이 이 정도예요. 얘와 얘의 중간선. 이모티콘을 좀 활용을 한다는. 이모티콘도 자제. 아니요, 그 조그만한 거. 어떤 조그마한 거? 윈도우에 딸려 있거나 이런. 그거 자제. 그런가요? 아니 아예 안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남발하면 안 돼요. 진짜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서 잠깐씩 남발하면 안 돼요. 알고리즘상으로도 안 좋고요. 보기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든다고 글이. 그러니까 꼭 반말로 딱딱한 말투를 쓰진 않았지만 깔끔해 보여야 돼요. 깔끔한 구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구성을 다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가운데 정렬을 썼었어요. 우리 지금 1번 레이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볼 거예요. 가운데 정렬을 썼었는데 갑자기 왼쪽 정렬로 들어갔어. 왼쪽 정렬도 아니야. 이게 좀 애매한 정렬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따로 드릴 건데 바꾼 이유가 있어요. 원래 블로그 운영할 때도 이런 약간 전문적이나 지식 공유하는 거는 왼쪽에 썼거든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바꿨다? 네. 가급적이면 하나로 통일합시다.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블로그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은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구성, 전체적인 구성이 늘 일정한 게 좋아요. 그게 나한테도 편하고요. 왜냐면 내가 계속 트레이닝이 되거든. 거기에 맞게. 가운데가 맞다, 왼쪽이 맞다는 없어요. 그건 없지만 하나로 가는 게 좋다는 거야. 알고리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는 들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계속 바뀌어. 그리고 읽는 사람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시켜서 가시는 게 좋고,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유형을 떠나서.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그 줄 내리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니까 엔터 치는 횟수. 네,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스크롤 압박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왼쪽에 서론 키우기 같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었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왼쪽 정렬이에요. 왼쪽 정렬을 해서 길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한테. 왜냐하면 다 쓰고 나서 보면 글자 수는 똑같이, 예를 들면 둘 다 천자야. 근데 왼쪽 정렬로 해서 엔터 누르는 횟수를 줄이면서 그냥 길게 늘려서 쓰잖아요. 그러면 글 쓸 때 되게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좌우 에디터 비어있는 거를 꽉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가운데 정렬은 몇 글자 치다가 엔터 치고 몇 글자 치다가 엔터 치고 탁탁탁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쓸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왼쪽 정렬로 하면 그만큼 길어져, 느낌이. 글자 수가 같아도.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권장하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한 블린이고 내가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다, 그럼 가운데 정렬이 맞아요. 그게 부담이 없고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가운데 정렬로 시작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가운데 정렬로 시작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바꿔간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일을 늘려가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왼쪽 정렬로 해서 바꿨거든요. 바꾸는데 몇 달 걸렸어. 되게 힘들더라고. 거기서 하나의 팁이 내가 다른 유튜브나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글을 쓸 때 왼쪽 정렬로 쓰잖아요. 그럼 길게 늘려서 쓰기 때문에 힘들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꿔서 쓰면 돼요. 이렇게 모바일로. 태블릿 화면으로 쓸 일은 거의 없고요. 모바일로 바꿔서 쓰면 얼마 안 써도 내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금방금방 나갈 수 있거든요, 진도가.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위아래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네. 길게 느리면 여기는 지금 딱 요 내용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밑에 제목도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올리면 지금 여기 공백을 많이 둬서 그런데 공백을 이렇게 줄여봅시다. 이렇게 줄였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 내용도 한눈에 보이죠. 아까는 안 보였던 게. 그래서 모바일 화면으로 바꿔서 글을 쓰는 걸 추천. 가운데 정렬로 내가 글을 쓰더라도 이게 더 좋아요. PC에서 쓰지만 평소에 글 쓸 때 어떻게 써요? 노트북으로. 아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냥 PC 화면으로. 이걸로 썼죠. 네. 앞으로 모바일 하면 확 바뀌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습관들여야 돼. 위아래 글이 한눈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쓰던 내용들이 그대로 개연성을 잃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PC 화면으로 바꿔서 쓰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를 쓰고 있지만 위에서 무슨 내용을 썼는지 아래에서 무슨 내용을 쓸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글이 자꾸 개연성을 잃고 산으로 가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을 바꿨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 왼쪽은 제가 최근에 썼던 글 하나 가져온 거고요. 자, 여기를 봅시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게 뭐냐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기 최근부터 새초롬해 보이기도 한다 까지 와. 그리고 크고 작은 식물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문장이 새롭게 시작이 됐죠.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이 크고 작은 식물에 관심이 생기면서 눈에 띄었는데 이 문장은 왜 여기에 있어요? 다른 문장이니까. 왜 이렇게 안 올리냐고 물어보는 거야. 읽기 편하게 하려. 자, 읽기 편할까요? 잘 봅시다. 이것과 어때요? 좀 더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자, 내 글에서도 잠깐 보면 이렇게 띄고 이렇게 띄는 거야. 지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쓴 거거든요. 다시 돌려볼게요. 자, 근데 만약에 글이 너무 빡빡해요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네. 너무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보고 위에는, 여기는 노트북을 벤치마킹한, 그러니까 그 성능 테스트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실제로 플레이했던 내용이에요. 게임을. 그럼 조금 구분이 되죠. 그럼 여기를 자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한 칸 더 띄라고. 간단해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더 깔끔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글을 쓰신 게 다 그래요. 여기서 끊고 계속 엔터.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글이 안 이뻐져요. 레이아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정렬을 쓰려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정렬 방식이 왼쪽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양쪽 끝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병원은 글을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왼쪽 정렬로 써요. 그냥 맨 위에 거. 이 차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왼쪽 정렬로 바꿨어. 차이가 보이지? 그러니까 왼쪽 정렬로 하면 말 그대로 왼쪽이 기준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가요. 네. 근데 양쪽 끝 정렬로 하잖아? 그러면 공백이 장평이라고 하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걔가 조절이 돼요. 알아서. 양쪽에 맞게. 근데 왼쪽 정렬로 하면 왼쪽이 기준이라서 이게 기준점이 바뀌질 않아요. 작은 차이지만, 내가 아까 그랬죠? 뭐 이런 것까지 하냐고? 이게 이런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사람들이 세병원 글을 보면서 왜 이상하게 이렇게 깔끔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정렬을 기본으로 하고 써라. 만약에 내가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쓰는 방식으로 쓰겠다면, 여기서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양끝 정렬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네, 몰랐어요. 이 장평이 알아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왼쪽 정렬로 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항상 균등하다고. 뒤에 무슨 글자가 와도. 그러면서 항상 깔끔해진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A로 전체를 잡고 그냥 왼쪽 끝 정렬을 바꿔버리죠. 지금 봤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원래 상태야. 근데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 봐봐요. 이 부분 여기도 올려볼게. 보면 전체를 잡아서 왼쪽으로 바꾸면 보여요? 봤어요? 장평이 바뀌는 거? 그 차이가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제가 더더욱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쓰라는 이유가, 자, 이렇게 보면 막상 썼더니 너무 빡빡하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있죠. 그러면 내용이 그렇잖아. 새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하나로 봐도 돼요. 조금 나누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더 깔끔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좌우폭은 장평이라고 하지만 위아래 줄과 줄 사이에는 줄 간격이라고 하죠. 지금 예상하건대 줄 간격이 180 아니면 170일 거예요. 알고 썼어요? 평소에는 모르고 썼죠. 해서 보면 줄 간격은 여기 있죠. 지정이 안 돼. 250이라고? 이게 비율로 되는 게 맞는데 전체를 잡고 줄 간격은 190이 제일 좋아요. 190%. 90% 맞네. 아, 뭐 때문에 조금 안 예쁜가 했더니 이거네. 글자 수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 기간 경험해보니까 16이 제일 좋아요. 살짝 커졌죠? 네. 그리고 나는 서체도 기본 서체를 선호해. 제일 깔끔해. 제일 깔끔하고 모바일에서 보고 어디서 봐도 제일 깔끔해 보여서 예뻐요. 기본 서체 16, 장평은 없고 왼쪽 정렬 190%, 줄 간격 190%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자 색을 의외로 검은색으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요 정도 컬러? 아, 이건 너무 많이 갔고 요 정도? 자, 이거 블랙 맞아요? 완전한 블랙이 아니죠. 네. 근데 이거 자기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쓰면서. 근데 이거 컨설팅 하다 보면 이게 다 보여요. 보여서 그럼 왜 검은색으로 해야 돼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하는 게 그렇게들 많이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제일 깔끔해. 제일 많이들 선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완연한 블랙으로, 리얼 블랙으로 맨 밑으로 내려서 딱 이걸 기본으로 간다. 이게 좀 길어졌고,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면 이거 원래 글씨 크기 더 컸던 거죠. 그리고 다 녹색이었죠. 네. 이따가 바꾸시고.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잡아서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멕시콤이 중부이다. 그러면 내용이 나눠질 때 이렇게 내리고. 잡는 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 나는 이거를 라이브 할 때도 많이 몇 명한테 짚어줬거든요. 짚어줬는데 나중에 보면 안 바뀌어 있더라고. 그때는 진짜 와 그렇게 해야겠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 바뀌어 있어. 그 사람 습관 때문인가 봐.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 그리고 이거는 레이아웃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하다 보니까 봐봐요. 집에서 키우는 소랑은 작고 키워서, 아, 같은 내용이구나. 아까 내가 똑같이 쓴 거구나. 네. 이 부분은 이따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분리되는 내용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내려와 있죠. 이렇게 올려줘야지. 이렇게 딱 해주면 깔끔하잖아. 내용이 구분이 되고, 그죠? 그리고 레이아웃을 잡아드릴 건데 글과 사진 사이에 공백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스크롤 압박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여러 경험에 의하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글 문단이 끝났죠. 그리고 공백 하나. 그리고 사진 하나. 그리고 다시 공백 하나. 사진이 있으면 사진과 글 사이, 그러니까 사진이 있으면 사진 위아래는 공백 딱 하나씩. 사진 위아래요? 사진 위아래 공백 딱 한 칸씩. 그리고 바로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제목을 넣는다 해도 사진 공백 하나, 소제목. 그냥 그걸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규칙처럼. 그러다 보면 계속 습관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긴 해요. 아까 내가 이렇게 계속 올리라 그랬잖아, 내용을.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내용을 1번 뭐다, 2번 뭐다 딱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물론 내용을 내가 연결시키면 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 구분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눈에 띄게 보여주라는 거지. 공백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길잖아요. 음에는 맞는 워딩이에요. 네, 해충 종류 중에 하나. 저게 있어. 그리고 여기 크기 얘기고, 헌대 아니에요. 한대가 맞아요. 아, 한대요? 헌대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살갗이 얼어서 상한데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한대가 한대가 맞아요. 왜냐면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자주 쓰게 되는 표현이라서 짚어드린 거예요. 레이아웃은 이 정도로 잡고, 여기 공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바꿔주고. 레이아웃은 이 정도로 잡고요. 다육식물은
우리가 어제 제목에서 일부러 뺐나요? 어쩌다 보니 빠졌었나? 조커 키워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거 하면서 빠졌나? 넣어도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쵸. 뺐지? 근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쓴 거죠? 네. 한번 넣어보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이번엔 뺍시다. 아, 왜냐하면 여기다 다육식물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 음.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에는 뺍시다. 이걸 제외하고 여기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설황이라는 두 글자가 원래는 유의미한 키워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